안녕하세요. 바르고 닥터 고도일입니다. 원장님, 허리 아프면 다들 수술해야 하나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원장님께서 비수술 세븐요법을 만드셨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이게 왜 나왔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디스크 환자가 있습니다. 압력을 줄여서 디스크가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나야 되잖아요. 안 아파야죠, 허리가. 근데도 계속 아파요. 다리가 땡기고 저릴 때도 있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럼 왜 그럴까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압박골절, 뼈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치료가 돼서 MRI 찍었더니 다 붙었어요, 뼈가. 근데 나는 그대로 아파요. 재발도 많아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 치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많은 환자를 30년 동안 치료해 왔습니다. 뼈가 아물었어도, 디스크가 치료됐어도 그 바깥의 구조들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면 관절도 안 좋고 인대도 안 좋고 근육도 안 좋고 다 신경도 안 좋은 거죠. 하나만 치료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7가지 요소로 보고 각각을 다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비수술 세븐요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실제로 치료해보면요, 척추 환자의 90% 이상은 사실 수술 없이 비수술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 비수술 세븐요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인가요? 첫 번째는요, 관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척추에는 관절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후관절,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옆쪽에 있는 걸 천장관절이라고 그럽니다. 후관절이 뭐냐면 이게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움직일 때 뼈가 앞으로 움직이는 걸 전방전이증,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후방전이증. 그리고 천장관절은 천추가 있는데 천추, 천장과 장골 요 사이에 여기가 천장관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삐끗할 때 쉽게 삐끗하고 이 부분이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디스크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록뼈입니다. 이게 퇴행이 돼서 충격흡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게 뒤로 눌러서 돌출되거나 탈출되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또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주사라든지 뭐 내시경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 노란 게 신경인데 요쪽에서 오는 신경 구멍, 이걸 신경관이라 그럽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요 신경 구멍이 또 있죠. 요쪽에. 요걸 신경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다리가 저리면은 이제 뭐 풍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넓혀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을 운동신경,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라 그러고요.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 힘이 없어지고 다리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이 둔하게 되고 먹먹하게 된다든지 닿는 걸 못 느끼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은 게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라든지 감각신경이라든지 통증신경을 치료한 다음에 좀 늦게 좋아지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대 문제가 있습니다. 인대는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부분에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는데 요즘은 잘 안 나면 여기다 녹는 실을 넣어서 또 보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안쪽에 또 근육이 있습니다. 배 쪽 안쪽에 심부 근육이라는데 심부 근육을 싸고 있는 걸 심부근막이라고 합니다. 근막 치료를 통해서 또 통증을 많이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6가지가 아닌 부분들이 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꼬리뼈가 앞으로 휘면서 아탈구, 그래서 허리 통증이 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타구니 쪽이 많이 아프게 되는데 고관절 괴사,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 7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각 맞춰서 치료하는 게 비수술 척추 세븐요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왜 비수술 치료가 더 주목받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퇴행성이기 때문에 재발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도 그럴 겁니다. 특히나 고령에서는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클 거고 또 심장 문제도 또 생깁니다. 그러면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척추 마취를 한다 그래도 이완이 되면서 혈관이 벌어지면서 그것도 혈압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마취도 고령에서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비수술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 환자분들한테도 비수술 치료 수요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요즘은 허리도 운동 부족일 수도 있고요. 목 같은 건 자세가 나빠서 이 입구부정에 목을 숙여서 핸드폰 보는 거라든지 노트북 본다든지 운전한다든지 그래서 목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게 오래되면 허리도 목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젊을 때 수술을 하면 뭐 20대면 30 되기 전에 또 재발하면 또 수술하기가 어렵고 30대도 10년 지나도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날이 90 넘게 사는데 그러면 아픈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재발률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수술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비수술 치료가 효과적인 사례가 있나요?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수술을 하려니까 수술할 정도는 또 아니에요. 딱 일만 못할 정도만 딱 아픈 거예요. 이럴 때 비수술을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오늘 선물을 아주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럼 그분은 어떤 비수술 치료를 받으셨나요? 세번요법 중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신경공 확장술을 했습니다. 다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불안전증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인대 강화를 통해서 실로 묶어줬어요. 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뼈를 밀어넣는 운동요법을 병행했습니다. 바로 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킨 상태를 느끼게 하는 테이핑 요법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불안전증도 없어지면서 신경공은 넓어지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도일에 바로 세우는 비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수술 요법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순서대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척추 치료가 돼서 통증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다음에는 세 가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척추에 부담 줄이는 생활을 교정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시고요. 꼭 들어야 한다면 허리 대신 무릎을 굽혀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회복을 돕는 운동과 재활을 병행하세요.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서 회복력을 높이세요. 세 번째, 치료와 병행하는 생활을 관리하세요. 과음이나 흡연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경과를 확인하십시오. 척추질환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척추 비수술 세번요법은 수술 부담 없이도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수술밖에 없나 고민하지 마시고 꼭 비수술 세번요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고닥터 고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